안녕하세요. 난공공무원 학원에서 국어 가르치는 권기태입니다. 11월 9일 난공공무원 학원 월요일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자리 서니까 학창 시절이 생각나요. 그죠? 저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외부에서 조회를 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있잖아요. 그죠? 친애하는 난공 이런 거. 그죠? 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넘겨야 하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아마 지금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7월에 시작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작년에 이어서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물론 이제 2, 3년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11월이라는 시기가 사실은 좀 정치기가 오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언제 시작을 했든지 간에 공부에 좀 익숙해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익숙해진 만큼 뭡니까? 좀 정치기가 오는 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쭉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정돈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도 들고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때예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슬럼프가 오는 시기인데 이런 순간을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일단 슬럼프 극복이에요. 슬럼프 극복.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자, 전체적인 시간 엄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활 습관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거죠. 그죠? 특히 생활 습관 중에서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 그 다음에 휴식하는 시간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특히 기상 시간하고요. 취침 시간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새벽녘까지 뒤척이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하루 늦게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또 잠이 안 오고 다시 새벽에 잠 못 이루고 또 늦게 일어나고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학원에 나오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은 잘 유지하실 텐데 새벽녘까지 잠을 못 이루고 나서요. 수면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당연히 낮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면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되고 낮에 잠이 온다고 이제 커피 같은 거 자꾸 드시면서 버티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잠드는 시간이 늦어진다면 과감하게 한 일주일 정도는 끊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잠을 깨우는 음료 같은 것도 자제를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게 기상 취침 시간 외에도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공부가 안 되면 자꾸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 생각하셔야 돼요. 수험 생활하는 동안에는요. 책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책상에서 이탈하는 게 바로 우리 삶의 탈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더라도요. 일단 딴 생각을 하시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에게 이 시간만큼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설령 잘 안 되더라도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정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습 계획을 꼼꼼히 세우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죠? 할 것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요. 딴 생각 중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감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정해진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건데 요거 조심하세요. 보통 자기 공부를 한다 그러면 강의 듣는 거 아니면 스스로 이제 뭐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거나 현장 강의 듣는 거에 상관없이 별도의 딴 것들을 해야 공부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학습 계획은요. 내가 듣는 수업에 맞추어서 복습 위주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내 공부를 하는 거지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도하게 계획 잡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거죠.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계획을 잡아요. 계획을 잡는데 생각은 그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열정이 절대로 욕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열정이 욕심이 되는 순간 밀리게 되고요. 밀리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끝나는 거 없이 이것저것 손만 대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언제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계획 잡으셔야 돼요. 자,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냥 월요일은 국어하고 화요일은 영어하고 수요일은 국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거 분단위까지 작성은 안 하더라도요.
언제, 그죠?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의 분량만큼 할 것인가 꼼꼼하게 계획 잡으셔야 되고요. 복습하는 시간 이외에, 그죠? 그래서 먼저 내가 채워야 되는 것들, 11월쯤 되면 공부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뭐가 밀려있고 뭐가 부족한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분량만큼 공부를 할지를 정확하게 잡아 두셔야 되고요. 제가 열정이 욕심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계획 잡으실 때 복습 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량의 딱 50%만 잡으세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매일 국어의 비문학 지문을 10개씩 풀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계획 자체는요 5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밀리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50% 정도로만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봤더니 시간이 좀 남네, 그러면 공부를 해봤으니까 요 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의 분량을 더 할 수 있을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50% 정도만 계획을 잡으시고요. 해보고 나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채워 넣는 방식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죠? 학습 계획 꼼꼼히 잡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50% 정도만 이렇게 계획 짜는 거 중요하고요. 자, 이제 이거 관건이죠. 그죠? 우리 스트레스, 압박감이라는 거, 그죠? 이 11월 정도 되면 사실은 1월 달 정도 되면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요. 스트레스나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긴장한 상태에서 계속 남아있는 공부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기는요, 스트레스나 압박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걸 적정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한데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중독성 있는 것들은 피하셔야 돼요. 그죠? 적당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중요한데 중독성 있는 것들은 피하셔야 되죠. 이를테면 여러분들 자주 보는 게 뭐예요? 아마 댁에서 새벽녘까지 잠 못 이루실 때 가장 많이 만지는 게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튜브 보고. 근데 유튜브야말로 전형적인 중독성, 그죠? 중독성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기계,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유튜브 같은 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다음 화가 궁금해지고요. 보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재밌다 보니까 공부할 때보다 오히려 집중이 잘 되기도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독성 있는 거 피하셔야 되고요. 일단 게임 같은 것도 안 돼요. 레벨업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임 같은 거 안 되고요. 특히 술 같은 거. 여러분들 당연히 술 안 마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이런 거죠.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술 마시고 푹 자고 스트레스 풀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루는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건 비일비재하죠. 그죠? 절대로 중독성 있는 거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나쁜 것은 금방 습관이 됩니다. 그죠?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수험 생활에 아주 도구로 작용하니까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나? 제가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헐적인 운동이에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수험생분들 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냐면 뭐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뭐 헬스클럽을 다니고 요가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부 안 되고 갑갑할 때는요. 요즘에 이렇게 뭐 시나 공공으로 운영하는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전거 뭐 1,000원, 2,000원 내고 잠깐 빌려가지고서는 그냥 동네 공원을 돈다거나 30분 정도 돌고 나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압박감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연히 운동이 될 거고요. 적당한 운동은 또 체력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요.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자전거 빌릴 때 요즘에 많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집중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잠도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독성이 없는 것들로 스트레스 푸는 거, 이런 것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특히 운동 같은 거 했을 때 취침 시간이 임박했을 때 운동하는 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무시기 전에 2시간 이전에 적당한 운동, 자전거 타기 같은 비정기적인 운동 통해서요. 좀 그렇게 스트레스는 날리셨으면 해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오늘 하루 정도는 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스터디라는 거, 그죠? 이 스터디라는 거.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게 여러 가지로 외로운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활 하는 동안에는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통제도 안 되고, 그리고 외롭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이 눈이 가는데, 스터디든 밥터디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내가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강제성을 부여해야지, 이제 그건 대부분 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근본을 살펴보면 혼자 공부하기 힘들고 외로우니까 사람들 옆에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스터디를 합류하시는 경우 많은데,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보다 이때쯤 됐을 때 합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주도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 주변 지인 중에 고시 공부를 오래 한 분이 있어요. 물론 공무원 수험생은 아니고요. 고시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고시 공부하면서 스터디를 조직하면 그 사람 때문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왜냐면 거의 막 교수급으로 막 설명해내고 풀어내고 그러는데 그분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분은 합격하지 못하고요. 지금 다른 보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신 게 이런 거예요. 스터디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한테 질문을 해주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럴 때 굉장히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남에게 알려주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스터디 하면서 문제 같은 것들 서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풀지 않고요. 그죠? 문제를 오히려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이라도요, 문제 출제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말 그대로 합격하기 위해서 풀이를 위한 공부가 돼야 되지 출제를 위한 공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우리한테는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그죠? 합격으로 확보가 되는 게 자존감이에요. 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종구품 됐을 때, 그죠? 종구품이 됐을 때 그때 내 자존감이 확보가 되는 거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 자존감이 절대로 확보되지는 않고요. 공부에 장애가 됩니다. 그죠? 뭔가 사람들 틈에서 함께하고 싶은 자신의 내면에 내가 외로운 것들을 스터디라는 명목으로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냉철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자기 발전에 절대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지금 현재는 고만고만한 강사입니다. 나쁘지 않은 강사 정도인데 그냥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가지고 권 선생님 잘하는데 뭐 운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거지, 권 선생이 1등 될 거야. 실제 내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의 인정이 마음의 위안은 되는데 그 말을 듣고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어떤 자존감을 확인하거나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으로 활용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공부하는 스터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모이면 언제나 어떻게 놀 것인가 한 번쯤은 궁리를 하게 돼요. 외롭겠지만 철저하게 외로움 응시하면서 맞으면서 혼자서 꼬박꼬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럼프가 오게 되면 또 하나 하게 되는 게,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나, 그죠? 이거 괜찮은 건가? 근데 자학과 체념도 금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아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잠깐 공무원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 시기에 잠깐 멈춰 있으면서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모자라거나 잘못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성실한 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생활 습관 유지하고 학습 계획 잘 세우고 그 순간순간들에 충실했을 때 자신감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히 노력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믿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19절이 나오냐면,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체념은요, 오히려 사람을 더 사람답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어떤 인생도요, 고통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즐거움, 그 다음에 기쁨도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더 애써 주십시오. 그죠? 지금 다가오는 고통과 절망, 어떤 체념감, 그 다음에 자신감 없음 이런 것들을요. 너무 낯설어 하지 마시고요. 묵묵히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 순간 충실히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죠? 저도 자신감 갖고 강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 이상으로 자신감 갖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이 힘든 시기 잘 넘기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9일 월요조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